오늘 국감장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역사 문제를 놓고 또 KBS 이사장과 야당 의원 간의 공방이 있었고요. 저희가 국감을 개그 콘서트에 자주 비유하는데 개그 콘서트를 직접 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다는데요. 그 얘기까지 한번 보겠고요. 또 오이밭에서 신발끈 논쟁 벅적, 그래서 시끌벅적인데 오이밭에서 신발끈, 바로 설훈 의원의 사과 문제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자, 오늘 벌어진 국감 얘기 좀 압축적으로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어제입니다. 예, 어제도 있었고 KBS에서 실시된 그 국회 미방위 국감이었는데요. 바로 서울대 이제 역사 관련된 교수였죠. 이인호 KBS 이사장을 상대로 그 미방위 국회의원들의 국감이 벌어졌는데 역사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인호 이사장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한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서 그를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직접 현장 분위기까지 느껴보면서 본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편협한 역사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수반까지 하시면서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은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이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왜 KBS 이사장에 대한 국감장에서 김구 선생의 이야기가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동희 차장,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KBS 이사장에게 왜 역사관을 물어봤는가. 물론 이인호 이사장이 과거 역사에 대한 그 전문가로, 교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긴 있습니다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야당 쪽에서는 이 이인호 이사장의 이 역사관, 즉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 임시정부, 외세들 다 필요 없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둬야 한다. 이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친북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 많고 종북주의자들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 정통성이 없고 북한이 오히려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인호 이사장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중심론 이런 것들 자체가 극우적인 사상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인호 이사장의 사관이 바로 극우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다. 이런 점들을 부각하려고 이 문제를 거론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 김구 선생의 역사적 역할, 정치가로서의 평가, 특히 우리가 단독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그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 국정감사에서 결국 나온다는 얘기는 이인호 이사장의 개인적인 하나의 사관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인데 이 자체를 어떤 우리가 치열하게 이념과 역사의 전쟁으로 몰고 가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논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개인의 영역이고 철저하게 그러면 이분이 과연 이사장으로서 KBS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 김구 선생의 경우에는 북한과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이 어려우니 단독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던 분인데 아마 역사적으로 다른 시각을 갖고 이 두 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질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공방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야당에서는 또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또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온 국민이 존경하는 독립 애국지사이신 김구 선생을 모욕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야말로 반역사, 반민족적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KBS 이사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자, 이번 논란이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또 추적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재밌는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그동안 국감, 이 개국 콘서트에서 상당히 소재로 활용이 돼 왔었는데 이 국감하는 의원들이 개국 콘서트장을 직접 방문했다고요. 어제 이제 KBS 국감 저렇게 심각한 얘기를 마치고는 예. 이제 마침 개국 콘서트 녹화하는 날이어서 그 녹화하는 것도 좀 보고 어떤 거기에 있던 코미디언들의 어떤 좀 애환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여야 넘나들며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더군다나 미방위가 네. 불량상임이 대표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반기에 나왔죠.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는데 저기에서는 그 코미디언 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다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 김대희 씨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예. 참 이렇게 어려운데 자녀가 있다면 코미디언 하는 거 동의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전 원내대표는 예. 그 개그맨을 하는 건 가장 머리 좋은 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개그맨 분들을 좀 띄워주시기도 했고요. 네. 또 의원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더 많이 좀 풍자를 해달라. 더 좀 우리를 소재로 소재로 삼아달라. 삼고 훨씬 예. 더 이렇게 그 컨텐츠를 좀 많이 늘려달라. 풍자 소재로 삼아달라. 이렇게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잘하면 뭐 개그 소재가 안 되잖아요. 늘 못해서 개그 소재가 예. 되기도 했었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용석 전 의원이 자신을 풍자했던 개그맨을 고소하기도 했던 했죠. 예.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예. 결국은 뭐 그런데 또 그 의원들 입장에선 그렇거든요. 자기를 흉내를 내는 예. 그 코미디언이 있다, 개그맨이 예. 있다는 건 그만큼 존재감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호 씨가 저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정치인들 풍자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얘기를 좀 곱씹어 보면 뭔가 하나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요만큼만 담겨도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예. 이 사회가 너무 갈등 구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정치인들이 자기들부터 그런 갈등 구조를 없애지 않다 보니까 개그 이 개그 사회에서도 예. 이런 소재를 삼기가 그러게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그맨들 일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또다시 벌어진 논란, 바로 서른 의원의 발언, 사과해라, 사과하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였는데요. 오늘도 아주 치고받는 게 대단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라도 75세가 넘으면은 집에 가서 쉬셔야 합니다라는 말이 그게 논평막 아니면 무엇입니까? 79세시면은 정년을 한참 넘은 게 아니냐. 그러니 쉬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왜 딱 떼가지고 79세만 얘기를 하십니까? 정년 얘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앞에 얘기도 설명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79세만 딱 떼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곡이 됩니다. 우리가 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면 우리 가수원 우리 주인이 봤었을 때는 외를 건드리는 거죠. 그걸 말장난이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예. 어떻게 말장난으로 포함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말장난할 시간이 아니 제가 이거 아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글쎄요. 나는 그걸 말장난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할 시간이 있습니까? 외밭에서 신발끈을 맸다 그러는데 제가 외밭에서 간 적도 없고 신발끈 맨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65세 정년인데 79세 관광공사 감사를 맡겠다라는 건 맞지 않다. 이 얘기 왜 틀렸습니까? 왜 그게 신발끈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저 그냥 짧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비유가 적당하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마치 제가 도둑질하러 간 것처럼 얘기 드리는 건 내가 들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변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위원이 저래? 예, 국민들 눈에는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 참 안타깝게 아니, 오늘 뭐 굉장히 뭐 서울대 관계자를 비롯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무슨 위원장이 이래, 무슨 위원이 이래 이렇게 설전 벌어지는 거 보면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있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예. 증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국감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서른 위원장이 자꾸 저런 거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게 당에 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지금이 선거에 임박했다면 서른 위원장 저렇게 하게 당에서 두지 않을 겁니다. 당 지도부나 네? 여러 군데에서 당 지도부나 당 지지층에서 서른 위원장 뭐 하느냐? 지금 전국의 노인들이 지금 들고 일하는데 뭐 하느냐라고 당장 제지했을 거예요. 근데 선거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계속 지금 같은 얘기 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본인이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할 때가 79세였습니다. 79세에 물리적 연령에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아마 전국의 노인들이 많이 분기탱천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조금 오버했다거나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거나 뭐 설명을 해야지 지금 저기서 의원들하고 싸우면서 저렇게 국감을 보내는 게 저게 위원장이 할 일입니까? 예. 자, 박성원 논술위원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30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일,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면 30 의원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젊은 분과 나이 든 분이 권투 시합을 하는데요. 예, 지금 저 지금 젊은 분이 다운이 됐네요. 이 장면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속이 좀 후련하실 것 같아요. 예. 저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연출된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주먹을 힘차게 뻗어서 젊은이를 쓰러뜨릴 만큼 강건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면. 저 지금 보면 웃잖아요, 젊은 그럼요. 사람이. 만만하게 본 거죠. 만만하게 본 거죠. 근데 저 펀치 날리는 거 보세요. 예. 정말. 자, 한 방에 갑니다, 이렇게. 예. 자, 젊은 분들. 자, 어르신들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뭘 배울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